자, 볼게요. 일단은 초월함수를 그래프를 그리는 데는 필요한 도구들을 좀 써보면, 첫 번째 여러분들이 정의역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이게 수투에서 했을 때랑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수투 같은 경우에는 다항함수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다항함수는 무조건 실수 자체에서 정의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제 로그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반드시 정의역이 있어야 되고, 무리함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의역을 따져봐야 되는데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뭐 이런 거죠. 로그 함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돼야 된다?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이 범위에서만 가능하다 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유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0이 되면 안 된다? 분모가 0이 아닌 범위에서만 정의역이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무리함수 같은 경우에는 루트 안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질 때, 때만 그래프가 그려질 수가 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들 항상 문제에서 나왔을 때 꼭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래프의 특징입니다.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의 특징인데, 그 특징에서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대칭성이죠. 그래서 대칭성 같은 경우는 뭐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 필기해라. 거기 교재는 어디 펴보시냐면은 295페이지에 필요한 것들 필기하세요. 거기 있는 내용은 굳이 안 써도 되고, 자, 우함수나 기함수 뭐 이런 내용들은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선대칭. 근데 선대칭 함수 같은 경우에는 식 자체가 이런 식으로 써지겠죠. fa 플러스 x라는 것과 fa 마이너스 x다, 뭐 이런 식으로 써진다는 거, 혹은 뭐 fx가 f2a 마이너스 x와 같다라는 거, 뭐 이런 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 뭐 이 정도. 그 다음에 이제 뭐 들어가냐면 점대칭이죠. 점대칭. 그래서 점대칭식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a, b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a, b 대칭 같은 경우에는 fx라는 것과 아니다. 이렇게 써줄게요. 자, fa-x라는 것과 더하기 fa 플러스 x를 한 것이 뭐 2b와 같다, 이런 식이 나왔을 때 그러면 우리는 a, b 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알겠니? 문제에서 주어진 식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중요한 게 뭐냐 이거예요. 점근선. 자, 다항함수는 기본적으로 점근선이 없습니다. 다항함수는 점근선이 없는데, 우리가 그리는 이제 초월함수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는 점근선이 충분히 생길 수가 있죠. 유리함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점근선의 종류는 어떤 종류가 있냐면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세로 점근선이라는 게 있고, 자, 이과 미적분에서만 배우는 건데 사선 점근선이라는 게 있는데, 사선 점근선은 뭐냐면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ax 플러스 b라는 이렇게 직선의 형태가 주어질 때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야. 사선 점근선도. 이과 미적분에서는. 문과에서는 요거 두 개만 배우죠. 수투 같은 경우에는. 끽해봤자 요거 두 개만 배울 텐데, 요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요거는 이제 뒤쪽 페이지에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뭐 가로 점근선이나 세로 점근선을 판단할 때는 주로 뭐 갖다가 판단하냐면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나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혹은 뭐 0 우극한으로 갈 때, 플러스 0으로 갈 때, 뭐 이 정도로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점근선은 기본적으로는 뭘 가지고 판단하냐면 함수의 극한에서 배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점근선을 판단하겠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 연습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극값이죠. 극대, 극소. 자, 그럼 극대, 극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뭐 갖다가 판단을 할 거냐? f 프라임 x라는 도함수를 이용해서 극대, 극소를 판단하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 다섯 번째는 이제 오목볼록이죠. 오목볼록 그 다음에 변곡점까지. 자, 요 정도까지가 들어갈 거고 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방금 전에 한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겠다라는 거. 이계도 함수를 이용해서 그림을 그린다라는 거.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뭐냐면 마지막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절편 정도. x절편, y절편 있죠? 그래서 절편은 당연히 누구와의 교점이냐면 x축 혹은 y축과의 교점까지 어느 정도 판단을 하면 자, 요 정도를 판단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좀 그려볼 수가 있더라 라는 얘기예요. 초월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도구가 요 정도가 될 거다라는 거고 굉장히 좀 양이 많죠. 그리고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자유자재로 좀 그리는 연습이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미적분에서 좀 고난도로 출제되는 내용들이 전부 다 여기에서 출제가 돼요. 요 내용을 가지고 특히 기억, 니은, 디귿 문제가 이쪽에서 엄청나게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계속 여러분들이 수능 때까지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접근 방법 자체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적분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모의고사나 이런 걸 풀 때 굉장히 좀 어려운 초월함수가 주어질 거란 말이야. 만약에 미분에서 어려운 문제가 출제가 된다면 그럼 초월함수를 해석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이제 오늘 배우는 것처럼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프를 이용해서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식을 이용해서 어떤 방정식의 형태나 부등식의 형태를 이용해서 연산으로 좀 밀어붙이는 방법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좀 쉬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배운 이론들 뭐 극대극소와 관련된 이론이나 아니면은 변곡점과 관련된 이론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크게 보시면은 요 정도로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접근하는 걸 정리를 좀 해두면 돼요. 그래서 공부하는 순서 자체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론에 대한 공부가 확실하게 돼야겠죠. 흔히 말하는 단일 문제, 뭐 극대극소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변곡점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든지 아니면은 뭐 오목볼록에 대해서만 물어본다든지 이런 내용들. 일단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확실하게 공부를 해 두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요 두 개는 그때그때 달라요. 식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연산을 끌고 나가야 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좀 그래프를 그려서 해결해 봐야 되는 문제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일단은 요 부분에 대한 학습을 완벽하게 해두신 다음에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을 조금씩 적용시켜보는 연습을 하시면 되고 지금 배우는 내용은 사실 오늘 배운다고 다 해결이 되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거는. 알겠죠? 오늘 배우고 나서 완벽하게 이해했다. 그럼 좋은 건데 이거 완벽하게 이해했다고 여러분들이 모의고사 문제 그럼 4점짜리 21번이나 지금까지 됐던 기출문제를 자유자재로 풀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고 충분히 연습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배우는 거는 정말 기본적인 도구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기본적으로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자, 그러면 아직 좀 감이 잘 안 잡혔을 테니까 제가 하나 예를 들어서 초월함수 그래프 그리는 방법을 어떻게 접근을 해나가야 되는지를 간단한 예시를 통해서 그려드릴 텐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이런 함수를 해볼게. 자, 우리가 이제 지수함수도 있고 로그함수도 있고 삼각함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함수가 있죠. 그 중에서 좀 간단한 거를 좀 해보면 자, 예를 들어서요. y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정도 되는 자, 요런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그려보는 연습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뭐가 될 거냐면 첫 번째 자, 그대로 한번 적용을 시켜보면 정의역이라는 것부터 따져보면 이 함수의 정의역은 당연히 실수 전체가 되겠네. 그치? 실수 전체가 될 거야. 그치? x자리에 어떤 값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냐면 그래프상에서의 좀 특징을 살펴보는데요. 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얘는 여기 x제곱이라는 함수가 눈에 띄어요. 자, x제곱이라는 것은 뭘 갖고 있냐면 이런 성질을 갖고 있죠. f-x라는 것이 뭐와 같다? fx와 같다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거예요? 우함수의 성질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됐나요? 자, 우함수의 특징을 갖고 있을 거고 자, 세 번째
기본적인 어떤 점들을 좀 정해 볼게요. 기본적인 점들을 정해 보면 여기서 기본적인 점이라 함은 x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혹은 y에다가 0을 대입했을 때 뭐 이런 내용들인데 x에다가 0을 대입해 보시게 되면 자 여기가 0이죠.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하시게 되면 얼마가 나오냐면 x값이 1이라는 y값이 1이라는 게 나옵니다. 따라서 어디를 지날 거냐면 0,1 정도를 기본적으로 지나는 그래프의 개형이 되겠군.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알겠니? 누가 봐도 확실하게 지나는 점. 그거의 기준이 절편이라는 거죠. 이 절편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게 도함수의 이론을 이용한 극대극소가 들어가야 될 텐데 자 극대극소 바로 구해보시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 fx라고 하면 f-x 구해볼게요. 자 그럼 f-x 구하시면 얘 합성함수 미분법 쓰면 되죠. 그럼 합성함수 미분법 쓰면 마이너스 2x 곱하기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제곱 정도라고 이렇게 써질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하나 찾아보시게 되면 자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요 일단 0이 있죠. 그죠? 됐니? 0이 있고요. 더 있나요? 없네요. 0밖에 안 되네요. 0으로 만드는 값이. 그래서 0일 때 뭘 가질 거다? 그 값을 갖는다 정도로 찾아놓고 그런 다음에 다섯 번째. 자 어떤 걸 또 할 수가 있냐면 이제 오목볼록 변곡점이죠. 자 그럼 변곡점이니까 얘를 한 번 더 미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계도 함수를 구해보면 합성함수 미분법 두 번 쓰시면 됩니다. 그럼 얘를 또 미분하는데 고배 미분법까지 써줘야 돼요. 얘는. 복잡하죠? 고배 미분법까지 써줘야 돼요.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떤 게 나오냐면 자, 계산 생략할게요. 자, 4x제곱 마이너스 2에다가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 정도가 나와요. 이계도 함수를 구하면 한 번 더 미분을 하시면 그러면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아보면 결국은 얘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찾으란 얘기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x값은 뭐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자,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점근선이에요. 자, 근데 쌤이 점근선 아까 설명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함수의 극한으로 접근한다 라고 얘기했지? 그지? 그러면 점근선을 받아들이실 때는 어느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냐면 얘는 양 끝에 그래프 양 끝에 모양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까 요 정도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죠. 그럼 정의역 자체가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양 끝이라 함은 플러스 무한대와 마이너스 무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 끝의 모양을 찾기 위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의 fx의 값을 찾아보면 되는데 자 여기 봐봐. 자, 요 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니까 뒤집어 보면 익스포넨셜 x제곱분의 1 정도다 라고도 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요 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전체 값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근데 이 0에 수렴한다라는 의미가 0이라는 함수값을 가진다는 아니죠. 극한에서는. 정확히 얘기하면 뭐예요? 수렴의 뜻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 값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그냥 0에 수렴한다. 그럼 점근선이 뭐다? 0에 한없이 가까워지는 애가 된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생각을 해보면 자,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의 값을 구해보면 얘 같은 경우도 어느 쪽으로 갈 거다? 0으로 갈 거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은 요걸 가지고 이제 그래프의 개형을 그려보면 자, 요 정도의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1이라고 잡고요. 합니다. 여기를 1이라고 잡고 자, 요 정도를 내가 루트 2분의 1 정도다 잡으면 일단 이 그래프는 0,1이라는 점을 지나죠. 그런 다음에 어떤 그래프 특징을 갖고 있다고 그랬냐면 Y축의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오른쪽을 그린 다음에 그대로 Y축 대칭 시켜주면 그래프 모양이 완성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루트 2분의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구해보면 자, 어디 갔냐? 여기죠. 자, 여기다가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겠습니다. 그럼 루트 2분의 1을 대입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2분의 1이 나와요. x제곱이기 때문에. 그죠? 그럼 2분의 1에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결국 요 자리가 2분의 1제곱이 될 거고 루트
익스포넨셜이 되겠죠. 그래서 뭐 대략적인 값을 요 정도로 잡아서 여기를 루트 익스포넨셜 분의 1 정도다 라고 생각을 해보면 요 점을 기준으로 뭐가 바뀐다는 거야? 위로 볼록과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냥 직감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잘 봐. 그래프가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되는 게 맞을까? 느낌이 아니면 이렇게 됐다가 이런 식으로 가는 게 맞을까 생각해보면 첫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에 두 번째 경우가 좀 더 낫겠죠. 왜? 이것도 있으니까. 얘가 뭐야? 점근선이죠. 그럼 얘의 점근선은 뭐란 얘기예요? 0이니까 결국 x축이 점근선이 되는 함수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루트 2분의 1이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계도 함수의 부호를 따져줘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게 조금 연습이 되다 보면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런 그래프는 나오기 힘들다는 거야. 지금 쌤이 노란색으로 덧칠하는 이런 그래프는 뭔가 좀 모양이 안 맞네.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여기가 바뀌는 지점인데 그지? 아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이 대충 그려보면 이렇게 돼서 얘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가서 여기에 수렴한 요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뭐예요? 대칭시키면 되죠. 그럼 대칭시켜서 이쪽을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잡고 변곡점은 동일하게 요 값을 가질 거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비슷하게 이런 모양이 나오겠네.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요 함수의 그래프가 보다 y는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 그래프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어렵죠? 오래 걸릴 것 같죠? 그죠? 근데 나중에는 이게 어떤 게 좋냐면 외우는 게 좋아요. 그래프 개형을 대충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그려지고. 근데 문제 많이 풀다 보면은 연습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배우는 이론 자체가 사실 되게 중요한 거고 단기간에 완성시키기는 쉽지가 않아요. 이거를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프 그리는 연습. 오케이? 됐지?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정도의 그래프를 제가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기 3번의 그래프를 쌤이 그린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보기 3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증감표를 그려요. 증감표를. 교과서는 당연히 증감표를 그립니다.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그 증감표 봐봐. 칸수만 해도 몇 칸이에요. 엄청나죠? 그걸 언제 다 그리고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정도로 생각하면서 그래프의 개형을 추론해 볼 수가 있다. 충분히. 알겠지? 요런 연습을 여러분들이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했습니다. 자, 하나 넘겨볼게요. 점근선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296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더 알아보기라고 해가지고 회색 박스가 있을 거예요. 거기 별표 5개 치세요. 자, 점근선을 조사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점근선은 어떤 의미를 갖고 가는 게 좋냐면 점근선은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에 대해서 극한을 계산했을 때 그 함수의 극한에 대한 수렴 또는 발산을 이용하는 건데 점근선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렴할 겁니다. 점근선이 나온다면 당연히 수렴할 거예요. 자, 우리가 쉬운 거부터 좀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x-1분의 2x 플러스 1 정도가 되는 이런 유리함수가 있다. 그럼 요거의 점근선을 찾는 가장 빠른 방법은 뭐냐면 얘 같은 경우에는 분모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 계산하면 x가 1 요 정도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와 얘의 개수를 비교해주면 x값은 얼마가 되냐면 y값은 얼마가 되냐면 2 정도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고1 때는 주로 이렇게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극한이라는 개념을 배우기 전이기 때문에. 자, 근데 요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런 뜻이거든. 잘 봐. 점근선의 느낌은 뭐냐면 요렇게 대충 그려놓고 나서 여기에다가 쌤이 첫 번째로
x라는 함수가 1 플러스로 갈 때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1 플러스로 갈 때. 자, 그럼 x가 1 양수, 즉 1 우극한으로 갈 때라고 생각을 하면 요 값이 거의 어디에 가까워지냐면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약간 큰 쪽으로 가는 애가 되겠죠. 그죠? 1 플러스에 가까워진다면 그러면은 0의 오른쪽으로 쭉 오는 애야. 근데 1 플러스니까 위에 쪽은 뭘 대입하면 돼요? 위에 쪽은 1을 그대로 대입하시면 되죠. 그러면 어떤 느낌이 되냐면 분모 자체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분자는 상수가 되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플러스로 증가하는 모양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정도의 느낌. 됐습니까? 오케이?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잘 봐. 두 번째는 이 정도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자, x라는 친구가요. 무한대로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x가 무한대로 가요. 그러면 얘도 한없이 커지고 얘도 한없이 커지죠. 그러면은 위와 아래에 뭐를 비교하면 돼요? 그대로 개수 b를 비교하면 되겠네. 그럼 그 개수 b가 얼마예요? 1분의 2니까 x가 한없이 커지면 커질수록 요 함수 값은 2라는 값에 수렴을 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서 요 값이 y는 2라는 선이라고 잡는다면 그래프가 2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마찬가지로 어떤 느낌이냐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다라는 거예요. 2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느낌으로. 그 다음에 마저 그래프를 완성시키면 이 정도의 느낌이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여기에 써진 애가 x라는 것이 1일 때라고 써져서 점근선이 x가 1이고 y가 2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언제의 수렴값이냐면 분모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의 수렴값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극한의 수렴 또는 발산도 가능하니까요. 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 거냐면 x라는 것이 정의역이 무한대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의 극한을 조사한 결과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점근선은. 됐나요? 그 얘기를 지금 교재에서 써놓고 있는 겁니다. 1번과 2번에 대해서. 그래서 점근선을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점근선은 함수의 극한을 이용해서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좀 체크를 하고 그 수렴인지 발산인지를 좀 체크한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서 선들을 그려주면 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쌤이 이런 얘기를 또 했어요. 자, 거기 보시면 자, 고위 미적분에서 새롭게 추가가 되는 경우가 사선으로 그려지는, 즉 직선 형태로 그려지는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어떤 느낌이냐면 걔는 잘 봐. 좌표평면상에서요. 좌표평면상에서 쌤이 직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볼게요. y는 x라는 직선을. 자, y는 x라는 직선을 이렇게 그렸어요. 얘가 y는 x예요. 되니? 자, y는 x라는 거고 그래프가 이렇게 y는 x에 거의 가까워질 수도 있다 없다?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면 이 거리가 잘 봐. 이 주황색 그래프에서의 직선까지의 거리, y는 x까지의 거리가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거죠. 그럼 이 얘기를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잘 봐. 이 함수를 f라고 했을 때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fx라는 값이 어디에 수렴하냐 라고 하면 x라는 함수에 수렴한다. 이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x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면은 요 x라는 게 뭐가 되는 거냐면 점근선으로 해석해도 무방하겠구나 이런 느낌인 거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선 점근선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잘 봐. 3번에 보시면은요. 수평도, 수직도 아닌 비스듬한 점근선이라는 건데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함수 fx에 대해서 리미트 x가 무한대 혹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fx에서 직선을 뺀 값이 0이라면 그러면 fx와 직선 사이의 밑줄, 수직거리가 거의 뭐에 가까워진다? 0에 가까워진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이때 우리는 얘를 사선 점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거를
그럼 언제 쓰냐라는 게 중요하겠죠? 이 사선 점근선은 언제 생기냐? 주로 언제 생기냐면 유리함수, 분수함수에서 많이 생기고 분수함수에서 주로 차수가 다를 때 얘가 1차고 얘가 2차 또는 3차일 때 이런 형태에서 많이 나옵니다. 근데 특히 어떤 경우냐면 2차식에 얘가 인수로 포함되지 않을 때, 즉 약분이 되지 않을 때 이런 점근선의 형태가 많이 나와요. 오케이? 자, 그럼 하나 연습해 볼게요. 거기 있는 것 같다가. 자, 이런 느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점근선을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인지를 하는 게 제일 좋냐면 함수의 극한에 대한 결과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 점근선은. 알겠어? 문제에서 주어진 함수를 가지고 극한을 내가 생각을 해봤을 때 그 극한의 결과가 점근선이 된다는 거. 오케이? 자, 그러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것 같다 하나 해보면 자, 요런 그래프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요. 이렇게 써졌다고 해볼게요. x 플러스 1분의 x제곱이라는 요런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얘는 어떤 식이냐면 지금 분자 자체는 2차에 해당되는 식이 나오고 분모 자체는 1차에 해당되는 요런 식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fx에 대해서 계산을 좀 해보자라는 얘기거든. 그럼 얘의 점근선이 뭘까를 생각해보면 얘랑 이렇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처럼 그냥 단순하게 분자 분모 비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1차고 여기도 1차니까 증가 속도의 차이가 동일하죠. 그죠? 똑같이 1차 1차기 때문에 동일한 값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분모가 0이 될 때 한번 계산하고 그 다음에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 계산을 해주면 된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 문제가 뭐냐면 여기서는 얘는 1차고 얘는 2차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차이가 발생하냐? 증가 속도의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증가 속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걸 가지고 그냥 플러스 무한대로 가요.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잘 봐. 요 식을요. 조금 변형을 하시면 fx라는 거에서 자 분자 자리를 이렇게 바꿔요. 여기는 x 플러스 1 그대로 두고 분자 자리를 x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바꾸신 다음에 어떤 가정이 가능하냐면 자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이 앞으로 빠져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구만 남냐면 x 마이너스 1 이렇게 남는다는 뜻입니다. 가능하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이 합차기 때문에 인수분해해서 약분까지 해준 결과예요. 자, 그런 다음에 내가 뭘 해보냐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자,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요 값에 대한 함수의 극한을 계산을 해보면 이런 식이 써지겠죠? 근데 얘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x가 무한대로 가니까 이 값은 당연히 무한대로 가죠. 그죠? 그럼 이 값이 무한대로 가니까 x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값은 어디로 가냐? 0이라는 값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 즉 이거는 의미가 없는 숫자가 돼버리네.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은 요 직선에 거의 뭐한다? 가까워진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따라서 요거에 대한 점근선을 뭐라고 해석할 수가 있다? x-1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프 자체는. 그래서 이따가 요 그래프, 이런 비슷한 그래프 그려보는 연습을 하게 되면은 점근선 자체가 이렇게 그려져요.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그려져. 그럼 이게 뭐냐면 사선 점근선 하나랑 가로 점근선 하나가 그려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형태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재밌죠? 자, 오케이. 왜? 이렇게 나와요, 실제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오케이? 할 거예요, 뒤쪽에서 다. 자, 정리를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2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점근선의 모양 확실하게 수평, 수직, 그 다음에 사선이 있는데 사선 점근선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좀 새롭게 배운 내용입니다. 됐죠? 자,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은 밑에 쪽 가볼게요. 306페이지 보세요. 자, 306페이지에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그래프를 그리면 웬만한 문제가 해결이 되게끔 출제를 해요. 기억, 니은, 디귿 문제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그래프를 일단 그리는 게 목적으로 둬야 되는 건데, 자, 306페이지에 보시면은 개념 1번에, 개념 5번에 요런 함수가 나와 있어요. fx라는 함수가 있고요. 얘는 x제곱 플러스 1분의 x라고 이렇게 써져 있죠? 맞나요? 아, 2x군요. 자, 이렇게 써져 있는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첫 번째 정의역 생각해 볼게요. 자, 정의역 생각하시면 분수함수죠? 그럼 분수함수니까 정의역이 뭐가 돼야 되냐면 분모가 0만 아니면 되는데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친구는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x제곱 플러스 1은 절대로 0이 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얘는 분수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 전체라는 정의역을 가져요. 요렇게 체크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오케이? 분수 함수임에도 불구하고 실수 전체를 가지는 정의역으로 갖는 함수가 되고, 자, 두 번째, 그럼 특징이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자. 특징. 일단 특징을 생각해보면 분모 자리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자 자리에 2x라는 게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잘 봐.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일까? 2차 함수예요? x제곱 플러스 1분의 1이라는 게? 어떻게 볼 수가 있어요? 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거? 아니면 이게 좀 어려우면 이렇게 봐도 돼.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보세요. 제일 간단하게 판단하는 건 x 자리에 마이너스 x 대입해보면 여기다 마이너스 x 대입해봐. 그럼 얼마 나오니? x제곱 플러스 1분의 얘 얼마 돼요? 마이너스 2x죠. 근데 이건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거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죠? 그러면 f-x가 보다 마이너스 fx니까 요 함수 fx는 무슨 함수다? 원점 대칭인 함수군.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다. 그래서 제일 간단하게 판단하는 건 x자리에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보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세 번째, 자 그냥 지나는 점 하나 찾아보면은 x자리에 0 대입하면 어딜 지나냐면 0,2를 지나네요. 그죠? x자리에 0 대입하면 0,2를 지나요? 체크되시죠? 아닌가? 0,0을 지나죠? 정신병자네요. 네. 원점 대칭이라고 해놓고 0,0이 네. 원점 당연히 지날 거고요. 그 다음에 점근선을 바로 가보십시다. 점근선은 쉽네요. 점근선은 x가 무한대로 갈 때도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죠. 분모의 차수가 더 크니까. 그치?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도 어디에 수렴해요? 0에 수렴하죠. 뭐 이런 느낌이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극대극소 변곡점 찾는 거죠. 그럼 얘는 필연적으로 뭘 할 수밖에 없어요? 미분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극대극소를 찾아야 되니까 f-x를 미분을 하고 f2'x를 뭐 하자? 미분을 해라. 구해라. 어쩔 수가 없다. 그랬더니 숫자 보시면 밑에 계산 보면 굉장히 복잡해요. 그죠? 인내하셔야 돼요. 알겠지? 인내하셔야 되는데 얘가 그러면 계산 생각할게요. 이계도 함수가 0이 되는 x값이 3개가 나와요. 마이너스 루트 3, 0, 루트 3 이렇게 3개가 나오고 f-x가 0이 되는 x값 찾으면 계산하면 x값이 뭐가 나오냐면 1,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요. 자, 요 정도까지 정리해 놓고 나서 계산. 그래프. 자,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 어떤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나 살펴보면 첫 번째 원점을 지나니까 일단 이 점을 지날 거고요. 원점 대칭이기 때문에 나는 이쪽에다가 그려준 다음에 걔를 원점 대칭만 시켜주면 그래프 모양이 완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잘 봐. 일단은 변곡점을 잡는 지점이 여기랑 여기랑 요쪽 양수인 쪽에 이렇게 있으니까 요 정도를 1이라고 쌤이 잡아보고 그 다음에 요 정도를 내가 루트 3 정도라고 잡아볼게요. 그런 다음에 함수값은 구해야죠.
문제에다가 1 대입합니다. 저기다 1 대입하시면 얼마 나와요? 2분의 2가 돼서 1이라는 값이 나오네요. 딱.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나온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1을 기준으로 잘 생각해봐. 자, 1을 기준으로 잘 생각을 해보면 극대냐 극소냐라는 게 있는데 얘가 극대 정도를 가진다라고 해석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이거 계산을 하면. 오케이? 이거 계산을 하면. 그죠? 그 다음에 루트 3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자, 그럼 여기다가 루트 3 대입하시면은 루트 3 대입하면 4분의 2 루트 3이 되죠? 그럼 2분의 루트 3이 돼요. 그럼 2분의 루트 3은 1보다 살짝 작아요. 그래서 요쯤에다가 놓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지나는 애가 될 거야. 요렇게. 그럼 잘 봐.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거든? 그지? 근데 얘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이야. 근데 얘도 무슨 점이었어? 변곡점이었죠? 그러면 증간표 안 그리고 빠르게 생각하는 거 이거라고 그랬지? 여기서 여기로 갈 때까지는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래로 볼록이 되려면 이렇게 가야 되거든? 쌤 말하는 거 잘 들어봐. 아래로 볼록이 되려면 이런 식으로 쳐줘야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럼 문제가 뭐냐면 이 점을 못 지나요. 그래서 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위로 볼록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해됐나요? 2점 확실하게 지나고 2점 확실하게 지나고 2점도 확실하게 지나요. 그러면 여기서의 변곡점은 얘를 기준으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 바뀌는 지점이니까 위로 볼록이거나 아래로 볼록이어야 되는데 아래로 볼록이게 되면 극대값을 지날 수가 없으니까 가능한 그래프의 개형은 이거밖에 안 된다예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뭘로 바뀌어요? 아래로 볼록으로 바뀌죠. 근데 그러면서 x가 무한대로 갈 때 점근선 찾아놨어요. 뭐라고? y가 0이라고. 그지? 그럼 점근선 찾아놨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가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 그럼 이제 끝났네. 얘를 이제 뭐 하면 돼요? 원점 대칭 시키면 되죠? 자, 원점 대칭을 시켜보면 요쯤을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잡고 그 다음에 여기쯤을 마이너스 루트 3이라고 잡은 다음에 똑같이 함수값 대칭을 시키면 여기도 쭉 내려와서 요쯤에다가 이제 1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요쯤에다가 2분의 루트 3이라고 잡아보면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그려지겠죠?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어떤 식이 나올 거냐면 2점 지나고 2점 지나고 2점 지나야 되죠? 따라서 그래프 개형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이런 그래프가 완성이 된다. 이게 그래프 그리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요거를 조금 축약을 해서 좀 빨리 그려보는 걸 생각을 해보면 요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 첫 번째, 실수 전체고요. 정의역 실수 전체고 원점 대칭이니까 무조건 원점 지나서 아 여기 지나겠군 이 정도 잡아놓고 요 정도 잡아놓고 그런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함수식 봤더니 2차고 1차죠? 분모 차수가 더 크네? 그러면은 x가 무한대로 갈 때 x축에 수렴하겠구나 정도 해석을 생각을 해놓으면 그래프의 양 끝이 무조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정도가 되겠군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서 이거는 어차피 찾아야 돼요. 계산해서 안 찾을 수가 없어. 식만 보고 극대극소가 바로 떠오르면은 좋을 텐데 당연히 그게 안 되겠죠. 그래서 극대랑 변곡점은 당연히 찾아주고 점 찍은 다음에 가능한 경우, 불가능한 경우 찾아서 가능한 경우에 맞춰서 그래프 끼워 넣어 주시기만 하면 빨리 그려져요. 그나마. 알겠습니까? 연습하셔야 됩니다. 극복하셔야 됩니다. 많은 학생들이 처음으로 좌절하는 부분이 이제 미분법 공부할 때랑 두 번째가 여기예요. 근데 이게 극복하셔야 돼요. 초월함수 그래프는. 아주 기본형 그래프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306페이지 밑에 보면 3개 나와 있고 307페이지 보시면은 그래프가 7개가 나와 있죠. 그런 거 다 한 번씩은 그려 보셔야 돼요. 한 번씩은. 그려보는 연습을 해야 돼요. 네. 차근차근 할 거고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래프 얘기를 좀 더 할 건데 다음 시간에 좀 더 그래프 연습을 좀 할 거고요. 제가
그 다음에 뒤쪽에 보시면 322페이지 잠깐 보시면 이제 최대 최소부터 나오거든. 근데 문제를 봐봐 얘들아. 324페이지 볼래? 324페이지 보시면 개념 1번, 2번 뭐 이런 식으로 쭉 가죠. 최대 최소 문제. 근데 대부분 그 밑에 그냥 그 개념 익힌 풀이를 보면 기본적으로 뭐가 그려져 있냐면 그래프들이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공부했죠. 오늘 그래프를 공부를 살짝 맛을 보고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했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하긴 할 건데,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는 최대 최소도 충분히 해결이 다 가능하고 뒤쪽에 나오는 방부등식도 다 해결이 가능해요. 그냥 이거 생각하면 돼. 여러분들 수투 공부할 때, 저랑 수투 공부하실 때 3, 4차 그래프 좀 오래 했죠? 3, 4차 그래프 오래 하면서 정리 싹 했죠? 그런 다음에 뒤쪽에 방부등식이나 최대 최소는 금방금방 해결이 되죠. 왜? 다 그래프 그려서 해결을 하는 거니까. 미적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쪽에 해당되는 초월함수 그래프가 그려지는 게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되어야지만 이거는 그냥 사실 해결이 돼요. 방부등식 같은 경우에 물어보는 거 당연히 뭐겠어요? x축이랑 비교해서 양수냐 몇 개 생기냐 교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뭐겠어? 실근이 하나만 생긴다죠. 뭐 이런 식이란 말이야. 문제 스타일이. 최대 최소는 뭐겠어요?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안에서 가장 큰 값, 가장 작은 값 찾아라. 이게 끝이라고. 결국 우리가 오늘 이것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이거를 공부한 거예요. 변곡점과 오목과 볼록이라는 거 가지고. 그래서 미분은 다 끝났어요. 사실 이론적으로. 알겠니? 세세하게 들어가면 방부등식이나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좀 다뤄볼 만한 주제가 있겠지만 우리가 지금 큰 틀을 잡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큰 틀을 잡는 과정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잖아 지금. 사실 수투도 완벽치가 않은데 큰 틀을 잡아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그래프 그려가는 거를 조금 연습을 많이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다음 시간에 좀 더 연습을 할게요. 월요일날. 알겠죠?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오늘 여기까지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들 잘하세요. 복습들 알겠죠? 복습.